뉴 어덜트가 새로운 소비 시장을 이끌어가고 뉴 어덜트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중심 세력이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040 세대가 인터넷 1세대입니다. 우리 때 아니죠. 착각을 하고 있는. 저희 때부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이 가장 대중화되던 시대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1세대가 되고 그때 벤처기업 열풍이 일어나요. IMF가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벤처 열풍을 통해서 3040 세대가 아이디어 하나로 대박을 터뜨린 세대가 지금 3040 세대. 지금도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 역전자들이 전부 3040 세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서는 3040 세대를 스타일리쉬 세대라고 그러고 뉴 어덜트 세대를 구분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3040 세대에 대한 그 어두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3040 세대가 직장에서 퇴출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크고 주거와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실제로 3040 세대의 주택 소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30대의 자기집 거주 비율이 36.8%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40대는 52.3%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60%까지 올라가다가 최근에 5년 동안에 3040 자기집 세대 비율이 떨어집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30대의 20% 그리고 40대의 21.5%가 하우스푸어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푸어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3040 세대의 빛과 어두움이 완전히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한국 시장과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신세대로 보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거와 자녀 교육에 대한 우리의 책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3040 세대가 이제 수렁에 빠지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보고에 의하면 한국은행 100가구 중에 8가구가 현재 연소득 40% 이상을 그 자기 주택 비율의 그 원리 상환금으로 쓰고 그리고 자녀 교육 지출이 가장 높고 과다 채무 가구가 100가정 중에 8가정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최근에 30대, 40대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는 교훈들이 많이 이제 칼럼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일 그 머니투데이의 줄리아 투자 노트 이 칼럼 읽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에 40대 거꾸로 노후 준비법이라는 글이 최근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면 노후를 준비해야 될 중요한 시기인데 40대가 이제 인생이 복잡한 겁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서 있고 이제 남은 미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정도 직장도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되고 있지만 이제 건강과 노후가 걱정되는 시기가 40대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자기 인생도 어느 정도 서 있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나친 노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기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 자기 신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기 쉬운 게 40대입니다. 그래서 40대의 인생 교훈 3가지를 우리에게 던졌는데 그 첫째가 일단 돈 걱정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노후를 위해서 지나치게 많이 노후를 걱정해서 섣불리 여기저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조처럼 거기도 투자를 하고 요새 비트코인이 핫 이슈라는데 비트코인은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저기 섣불리 투자했다가 돈 날리는 40대가 많다는 거예요.
노후를 준비하겠다고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노후를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40대, 50대는 자기 인생을 완성시킬 나이입니다. 그리고 뭔가 활동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40대. 그럼 자기 인생의 새로운 도전거리를 찾아야지 오지도 않은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자기 인생에 큰 손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고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0대는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라고 했습니다. 그 황금기를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지 노후에 대해서 돈 걱정 때문에 여기저기 방황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내가 돈을 긁어 모아야 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40대는 금방 지나가 버린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수첩에 여백을 남기라 그랬습니다. 40대는 강박관념에 한국 남자들이 다 강박관념입니다. 왜냐하면 점심 저녁 하루에 일정표가 꽉 가득 차 있어야 안심이 된대요. 이게 심리적으로 이미 이게 강박관념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바빠 보여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 잘 살고 있다. 이게 하루 일정 스케줄에 달려있대. 그런데 줄리아 토자 노트에서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바쁘지 않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 바쁜 표정을 그들의 얼굴에서 읽을 수가 없대. 그런 것처럼 인생의 여백을 남겨놓는 삶의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여유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깊이 고민할 때 인생을 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가꾸고 만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일의 중에서 목표를 지나치게 세우지 말고 세 가지 취미를 개발하라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목표 중심적 민족성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없으면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그게 한국인의 고유의 DNA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치여 살아야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우리는 점수, 성적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대학 입시,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는 목표 하나로 인생을 다 사춘기를 보내야 되고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해야 되고 취업하게 되면 승진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고과 성적이 잘 나와야 되죠. 그리고 임금 인상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인생의 목표가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목표가 주어지면 거의 100m 달리기처럼 뛰어갑니다. 이렇게 인생을 전력 질주하는 노력이 정말 좋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기계가 되는 거지 살아있는 인격이 되지는 않는다. 자신을 기계로 만들지 말라. 우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 은퇴할 때까지 노후 자금 5억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렇게 5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허비하는데 그것도 지혜로운 일이지만 그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다 그랬어요. 조금씩만 적립해 놓으면 되지. 그렇게 뭔가 거대한 마치 자기 인생을 한꺼번에 책임지려고 하는 것처럼 지나친 목표는 또 지나친 자기 투자는 오히려 인생의 부담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씩 매달 우리가 수입의 5%만 적립을 하자, 1%만 적립을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인생의 여유를 가져야지 너무 40대 인생이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퇴직 후에 치킨집을 하겠다고 퇴근하면 치킨집 가서 벌써 알바하는 40대도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치킨이라고 하는 게 다 만들어져서 튀김 시간까지 다 매뉴얼화 돼서 그냥 이미 다 완벽한 매뉴얼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장인, 달인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조한 겁니다, 40대. 뭔가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처럼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패배감도 들고 그래서 계속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40대야말로 인생을 즐길 줄 모르면 노후 시대에 정말 적막한 인생을 산다. 저희 주변에 또 보면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갑자기 은퇴하고 난 뒤에 쩔쩔쩔쩔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취미 생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게 전부 죽자서자 등산을 올라가는 이유가 할 일이 없어요. 미친 듯이 등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가꿀 만한 내면의 취미가 전혀 그게 40대에 취미 생활이 시작되지 않으면 60대, 70대, 80대에 가서 그 취미 생활이 자기 인생에 나와 취미가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할 수 없대요. 지금부터 40대에 인생의 취미 생활을 배워야 되는데 세 가지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하나가 돈이 되는 이왕 배울 거면 돈이 되는 취미 꼭 하나 해라. 돈 되는 취미는 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걸 배워두면 노후에 반드시 돈이 됩니다. 그런 취미를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을 지켜주는 취미를 하나 하라 그랬어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40대부터 인생이 꺾이는 거예요. 내리막길입니다. 40까지 가고 성경에서 강건한 80이라 그랬잖아요. 40이면 정점 찍고 꺾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한 취미 생활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취미 생활 하나. 그래서 적어도 세 가지는 준비를 해야 40대 이후에 자기의 노후에 대해서 돈만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자신의 내면의 그 완성을 위해서 세 가지 취미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3040 세대는 그야말로 권태기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예 교회의 권태기 세대로 3040을 교회 학자들이 분류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정말 재미없는, 교회가 재미없다고 말하는 게 3040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3040은 교회 정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소비자가 돼서 현명한 소비자가 돼서 오늘은 A 교회 가고 내일은 B 교회 가고 이렇게 교회 예배를 떠돌다가 나중에는 아예 교회를 안 나가버려요. 가난한 성도로 남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3040 세대입니다. 3040 세대가 이렇게 가난한 성도가 되면 교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그러는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이 3040 부모들이니까. 그러니까 3040 세대를 잡지 못하면 교회는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40의 이 교회에 대한 권태기가 그대로 청소년과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게 대물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적응을 잘 못하고. 근데 3040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제일 먼저 열린 예배를 경험한 첫 세대가 경배와 찬양 첫 세대가 3040. 그리고 CCM 얼리 어답터들이 3040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이 1950년대부터 전혀 변화가 없는 전통적 교회 예배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고 권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3040 세대의 부모들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 하나는요. 부모가 영아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는 아예 영아부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실종 상태입니다. 일반 교인들하고 전혀 교제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영아부에서 애들이 클 때까지 애들이 유치부가 되어야 비로소 영아부에서 해방이 되고 그때 얼굴을 내밀게 되는데 이미 한 세대가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제권이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그때부터 또 떠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단절이 됐다가 다시 교제권으로 들어오는데 들어갈 교제권이 없어서 단절이 되는. 또 다른 형태는요. 유아실에 있는 거예요.
그 시끌벅적한 유아실에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냥 1시간 축축 앉아 있다가 애들 데리고 나왔을 때 이미 다 성도들은 교인들은 사라져버리고 자기네들은 뒤늦게 주춤거리고 나왔을 때 텅 빈 교회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30세대, 3040 세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 3040 세대가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뿌리를 못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녀 교육이 3040 부모 세대 부모들의 신앙의 단절을 가져오고 교회 교제권으로부터 이탈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게 되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가 그 한국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국교회 위기는 문명사적 위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50, 60 세대의 문명과 30, 40 세대의 교회 문명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문명사적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명사적 위기에 처해 있는 30, 40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도울 것인가? 이걸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고 솔직한 얘기를 통해서 30, 40 세대가 교회 소속감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예배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만의 교회, 우리만의 영적 생활,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계속 떠밀려져서 9세대 신세대의 갈등의 가장 큰 문명사적 희생자가 30, 40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30, 40 세대를 위한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꿈틀거리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징검다리를 시작을 했지만 높은 뜻 광성교회에서도 데디스 톨크라 그래서 이제 젊은 아버지들이 모여서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저희도 이제 징검다리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젊은 아버지들이 주일날이면 애 안고 한구석에 있다가 그냥 떠돌이처럼 갈 곳 없는 아버지들이 이제 주중에 모여서 이제 아버지로서의 신앙, 직장인으로서의 자기의 미래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자기 실존적 가치를 이 데디스 토크에서 찾는 거예요. 주한교회에서도 주승정 목사는 이 3040 세대를 향해서 3040 세대는 교회에 대해서 자기 연민이 많은 세대라 그랬어요. 왜? 이게 교회 기성세대의 기득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 청년들처럼 마음껏 자기들만의 젊음을 교회 안에서 펼쳐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완전히 교회 기득권을 갖고 있고 젊은 세대는 자기들만의 교회 안에 젊음의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3040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일단 3040이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3040을 건져낼 수 있는가?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만의 예배, 우리만의 소그룹,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자녀를 동반한 예배를 아예 따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1부 전통 예배, 2부 현대 예배, 컨템포러리 채플을 서비스를 드리면 3부는 자녀들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해요. 그러니까 영화부를 더 확대해서 아예 교회의 기존 예배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실험적인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래요. 아직 실험 단계라 매뉴얼화되지 않았지만 이게 아마 성공하면 이제 곧 이게 매뉴얼화되고 이게 하나의 포맷이 되어서 관련된 책자들이 많이 출판이 될 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더불어 드리는 예배, 심지어 이 예배에는 3대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모, 그 다음에 3040 애들까지 와서 예배는 굉장히 다양하게 드려져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80년대에 그 열린 예배처럼 지금 미국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또 다른 이제 경배와 찬양 이후에 또 다른 예배의 혁명으로 받아들여져. 이게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셀처치의 기본적인 목적이 이제 철치 인더 하우스에서 우리가 가족이 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철치 인더 하우스에서는 주일날. 제 아내가 지금 수원에서 하고 있는 예그리나 교회가 이게 온 가족 예배입니다. 부모하고 애들이 다 같이 유치부 아이들까지 다 앉아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려요. 우리는 얘네들이 주일 예배를 어른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더 진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쉐어링을 하는데 아이들이 더 쉐어링을 잘합니다. 애들이 일단 어른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자라는 마음가짐을 갖자마자 더 이상 장난 안 칩니다. 뭐 그렇게 되는 데는 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일단 애들이 몇 아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나머지 애들도 지들도 뭐야 이거 이러더니 바르게 앉아서 진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애들은 굉장히 빠르게 영향력을 받고 다른 아이들 흉내내기 때문에 이게 예배가 돼요. 이런 온 가족 예배를 그대로 끄집어내서 교회 하나의 예배 형태로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예배 혁명을 주도해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다 애들을 안 낳죠? 다 외롭죠? 이런데 막 2대, 3대가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그게 가족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고 가족의 유대감을 더 키워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지금 이제 실험적으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감과 소통이 가능한 우리만의 공동체, 우리만의 스몰 그룹, 우리만의 교제권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스스로 개혁하고 우리가 이것을 Let's make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무도 안 만들어집니다. 이 제목 누가 붙였는지 진짜 잘 붙인 거예요. Let's make 3040.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토론을 좀 하시고 그냥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보다 우리가 하나의 목적, 우리가 3040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3040만의 우리만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추구해 갈 거냐. 이 하나의 이런 비전과 중요한 우리의 목표, 그걸 설명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만들어가면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고 이게 권태기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3040이 이미 권태기로 넘어가 버렸어요. 교회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한국교회. 사람이 한번 권태기에 빠지면 웬만한 자극을 가지고는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계속 대화하고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토론을 하다 보면 마음에 의욕이 생겨야 되잖아요.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부딪혀보자, 한번 우리 자신을 깨트려보자. 이런 게 돼야 뭔가 우리가 더 이상 도피하지 않고 뒤에서 숨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자기를 체념하지 않고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사이에 한국 사회 전체 구조와 시스템이 바뀌어지고 우리는 잠시 망설이는 동안에 한눈을 파는 동안에 잠시 주춤거리는 동안에 순식간에 한국 교회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3040 세대가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대화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3040 세대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하나의 팀이 되고 하나의 스피릿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상공사공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임이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보다 단 하나의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하면서 지치고 자녀를 키우면서 지친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우리만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자아를 확인할 수 있을지, 우리만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지, 상공사공을 위한 제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모임을 진행하는 분들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대화하는 저희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